선생님과 오늘은 이제 생명과학 부분에서 배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를 이제 보십시오. 오늘 저희가 해야 할 내용이 배설이라는 부분인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생각을 합니다. 배설이란 과연 뭘까? 그쵸? 딱 떠오르는 단어 뭐 있습니까? 좀 더럽지만 그죠? 우리는 덩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배설이라는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뭐 덩 같은 뭐 이런 애들을 배설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덩이라는 것들은 우리 몸에 이제 영양소나 음식물들이 들어왔을 때 소화와 뭐 흡수 이런 작용들을 다 거치겠죠. 거쳤을 때 이제 찌꺼기들이 이제 우리 소화기관을 따라 나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배설보다는 배출이다라는 개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배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때 한번 볼까 합니다. 우리가 음식물이나 이런 애들을, 즉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죠. 들어오면 영양소들은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나 이런 등등등에서 무슨 작용을 거치냐? 세포호흡이라는 부분을 딱 거칠 것입니다. 그럼 세포호흡을 거쳤다라고 한다면 이제 세포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누가 있겠습니까? 그쵸? 뭐 에너지도 있을 것이고 노폐물도 있겠죠. 즉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런 노폐물들을 우리 몸 밖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내보내는 과정을 두 글자로 우리는 배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배설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이제 뭐 영양소라는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다. 세포호흡을 통해 에너지도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노폐물도 만들 것이다. 그래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천천히 선생님, 우리 몸에 들어오는 영양소는 뭐가 있습니까? 그쵸, 우리는 주 영양소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라고 해서 앞 글자만 선생님이 딸게요. 탄, 단, 지 이렇게 세 가지의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애들에 의해서 노폐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기 전에 얘네들의 구성 원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까 해요. 탄수화물은 일단 CHO라는 탄소와 수소와 산소라는 이런 구성 원소로 되어 있고, 단백질도 CHO, 지방도 지질이라는 애도 CHO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백질은 특이하게 N이라는 질소라는 애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 우리는 세포호흡이라는 걸 거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탄소라는 애 때문에 만들어지는 노폐물이 대표적으로 CO2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H와 O라는 애로 만들 수 있는 애는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얘는 H2O다라고 해서 물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 남는 게 있네요. 누구요? 단백질에서 N이라는 질소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냐? 이거 중요합니다. 얘 때문에 암모니아라는 NH3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암모니아라는 얘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그쵸? 독성 물질입니다. 선생님, 단백질이라는 음식물을 많이 먹거나 뭐 이런 영양소를 많이 섭취한다라고 한다면 암모니아라는 독성 물질이 많이 배출이 되겠네, 만들어지겠네, 생성이 되겠네, 그죠? 그런데 우리 몸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독성 물질이 만들어진다? 우리 체내에 돌아다니게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암모니아라는 독성 물질을 어디로 이동을 시키냐? 소화기관인 간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럼 간으로 이동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암모니아는 독성이 적은 요소라는 물질로 어떻게 된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요소라는 애들을 어떻게 몸 밖으로 내보내겠네요. 즉 여기 만들어지는 CO2, H2O 요소라는 노폐물을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 얘기할 것이다? 배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CO2나 물 어디로 내보낼까요? 그쵸? 어디요? 얘네와 얘 같은 경우는 우리 호흡기관인 폐를 통해 내보낼 것이고, 선생님, 물을 어떻게 폐로 내보낼까요? 그죠? 폐로 내보낼 때 물은요, 액체가 아닌 수증기 형태로 이렇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과 또 요소라는 물질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얘네 둘은 우리 몸속에 있는 콩팥 있죠? 그죠? 신장이라고 하는 콩팥을 통해 어디로 내보낼 것이다? 오줌의 형태로 내보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설이라는 애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이제 정리에 의해서 노폐물들이 생성됐다. 아, 몸 밖으로 내보내는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 뭐를 할 것이냐면, 이거 있죠. 오줌.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같이 할 것이 콩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까 합니다. 다른 말로 콩팥은 우리는 신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콩팥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몸속에 콩팥이라는 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들어있는데요. 뭐 명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알겠죠. 선생님이 지금 강낭콩 모양 두 개로 되어 있다 해서 콩팥이고요. 콩팥과 연결되어 있는 요 관을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수뇨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오줌 요자, 오줌이 물처럼 내려오는 관이다 라고 해서 수뇨관. 그러면 수뇨관들이 밑으로 내려오네요. 어느 곳에 찹니다. 얘를 우리는 뭐라 얘기합니까? 방광이다. 방광 밑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관을 요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콩팥이라는 기본적인 이렇게 구조가 있을 때 한번 보자고요. 콩팥에 선생님이 지금 색칠하는 이 부분, 겉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콩팥의 겉질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요. 겉질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콩팥의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속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요 사이에 빈 공간이 보이네요. 이 빈 공간을 우리는 콩팥 뭐라고 얘기한다? 깔때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콩팥이라는 애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한번 선생님과 살펴보겠습니다. 겉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뭐가 있냐면요. 말피기 소체다라고 해서 말피기 소체다라고 해서 이제 어떤 기관이냐라고 한다면 사구체라는 부분과 보먼 주머니라는 이런 기관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속질에는 누가 있냐? 그쵸? 세뇨관이다라고 해서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보십시오. 말피기 소체와 세뇨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시험에는요 이 두 가지 엄청 중요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콩팥이라는 신장에서 말피기 소체와 세뇨관을 신장의 기본 단위다라고 해가지고요. 다른 말로 네프론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장이라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이런 단위 네프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의 신장에는 이런 네프론이라는 구조가 약 100만 개 정도가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구조까지 확인했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이요 이제 이 부분을요 어떻게 할 것이냐? 확대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확대해서 이제 그리면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생겼냐? 신장이라는 곳으로 혈관 하나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다가 여기에 혈관들이 막 뭉쳐 있습니다. 뭉쳐 있고요. 이 뭉쳐 있는 애를 누군가 모르지만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그냥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어떻게 되어 있냐? 얘를 이제 이러고 막 감싸고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감싸고 있을 때 명칭입니다. 보십시오. 혈관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혈관이 뭉쳐있네요. 이 뭉쳐있는 구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사구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구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마치 뭐로? 주머니 모양으로 해서 얘를 우리는 보먼 주머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밑으로 뚝뚝뚝뚝 내려오면 요 흰 테두리 있죠? 기둥, 요 통로요.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세뇨관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 이렇게 생긴 기본적인 구조, 겉질과 속질 얘기했고요. 이런 애들을 확대해서 그렸더니 이런 그림이 나오네요. 그런데 이게 과연 오줌과 어떤 관련이 있겠습니까? 노폐물이 혈관을 따라 들어옵니다. 그럼 일단 사구체에 모이겠네요. 그럼 사구체에 있는 애들이 보먼 주머니로 물질들을 어떻게 해요?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보낼 때 높은 압력, 즉 혈압에 의한 확산 현상에 의해서 물질들을 보먼주머니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이 보내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를 한다? 여과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높은 혈압의 압력 차이에 의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이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보낼 때 노폐물만 톡톡 보내면 좋죠. 그런데 노폐물만 보내는 게 아니고 영양소도 보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영양소가 몸 밖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차적으로 여과라는 애가 똑바로 일을 하면 좋은데 영양소도 보내고 노폐물도 보내. 또 혈관에서 노폐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노폐물을 전부 다 내보내면 좋은데 또 전부 다 내보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있냐? 두 번째, 세뇨관이라는 곳에서는요, 지금 뭐가 감싸져 있습니까? 모세혈관이라는 애가 감싸져 있죠. 그죠? 모세혈관이라는 애가 감싸져 있는 애에서 뭐가 일어나요? 그렇죠? 재흡수라는 애와 분비 과정이라는 애가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여과라는 애에서 영양소와 노폐물을 완벽하게 못하죠. 1차적으로. 그래서 이제 세뇨관이라는 애는 모세혈관과 같이 뭐를 할 것이냐? 혹시 못했던 영양소 나가면 안 되니까 다시 재흡수할 것이고, 또 미처 거르지 못했던 노폐물을 다시 뭐 할 것이다? 분비라는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 밖으로 해서 오줌의 형태로 이렇게 내보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대충 살펴봤다라고 한다면요,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하나 할게요. 뭐를 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딱 하십시오. 우리 몸에 오줌이 만들어진다라는 과정 한번 볼까 합니다. 보십시오. 선생님 밥을 먹어요. 영양소 들어오겠네요.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혈관을 따라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쵸, 신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신장으로 갔을 때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 상상 한번 해볼게요. 사구체라는 부분을 통과하겠네요. 사구체에서 뭐가 일어날 것이다? 그쵸, 여과라는 과정을 일어나겠네. 어디로? 보먼주머니로. 좋습니다. 보먼주머니로 가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뇨관이라는 곳에서 모세혈관과 재흡수와 분비라는 과정을 거치겠네요. 그러면서 몸 밖에 어떻게 돼요? 오줌의 형태로 어떻게 될 것이다? 배출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명칭이 조금 있습니다. 뭐가? 혈관이라는 사구체를 통해서 여과 과정을 거칩니다. 여과 과정을 거친 물질은 아직 노폐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도 있습니까? 그쵸? 간혹가다 영양소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과라는 과정을 거친 이런 물질을 원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원료라는 것이 세뇨관을 거쳐서 진행할 때 재흡수와 분비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비로소 뭐라고 얘기한다? 오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같이 이제 배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을 때 우리 몸에 노폐물의 종류가 뭐가 있고, 또 이런 노폐물의 종류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 중에 이제 콩팥이라는 신장에 대한 일반적인 그림과 구조와 또 여기에 이제 여과라는 과정과 또 재흡수와 분비라는 과정도 같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까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언급을 할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